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7편 32장 7절입니다. 사람을 많이 살리면 보은줄이 찾아들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When you save numerous lives, bonds of requiting benevolence will arise, and you will receive everlasting blessing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살리면 When you save numerous lives, 보은줄이 찾아들어 bonds of requiting benevolence will arise,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And you will receive everlasting blessings. 우주의 봄, 여름철에 천지에서 농사지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은 천지 부모님에 대한 궁극의 보은의 길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살리면 보은줄이 찾아들어 후천 가을 우주에 영원한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그린란드의 딕슨 피오르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산사태가 지난해 9월 약 198m짜리 높이의 초대형 해일을 일으켰고 그 뒤 9일 동안이나 지구 전체가 흔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은 인간이 유발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빙하, 나아가 지구 기후 시스템이 미답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또 다른 경고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CNN은 14일 전 세계 과학자 수십 명이 지난 1년간 그 의미를 해석하느라 매달렸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된 새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제 북극 지방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논문 공동저자인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지질학자 스티븐 힉스는 이 흔들림이 오케스트라처럼 고음의 우르릉 소리로 무장한 지진과 달리 더 단조로운 낮은 음역대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진은 수분 만에 그치지만 이 흔들림은 9일을 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힉스는 이는 완전히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15개국에서 과학자 68명이 참여했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해일 파도 시뮬레이션도 진행됐습니다. 과학자들은 9일에 걸친 이 미스터리한 흔들림은 이른바 연속적인 위험에 따른 것으로 인간이 촉발한 지구온난화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북극의 그린란드 딕슨 피오르드 빙하는 수년에 걸쳐 아랫부분부터 녹기 시작하다 점점 불안정해지면서 결국에는 지난해 9월 16일 붕괴됐습니다. 이 빙하가 붕괴되면서 쏟아져 내린 바위와 잔해들은 바닷속으로 빠져 거대한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튄 물의 양은 올림픽 수영장 10,0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웨스턴 노르웨이 응용과학대의 파울라 스누크 지질학 교수는 지난해 9월 그린란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기후온난화 고조로 북극의 거대 빙하 산맥들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지질조사국의 레나 루벤스 도터 연구원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이런 대규모 빙산 붕괴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면서 기후 시스템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미답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과학자들이 빛을 이용해 DNA 가닥을 구부리고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DNA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물리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이 기술은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DNA를 절단하는 방식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달리 DNA 형태와 위치만 바꾸는 만큼 교정 과정에서 DNA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희귀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법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교정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국 프린스턴대는 클리포드 브랭윈 화학 및 생물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빛인 청색광을 사용해 DNA를 구부리고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국제약술지 셀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세포핵 내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작은 물방울에 주목했습니다. 세포핵 내부에 존재하는 액체 성분이 둥글게 뭉쳐 생성된 이 물방울은 400나노미터 범위의 파장을 가진 청색광에 노출되면 더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DNA의 정확한 부위에 물방울을 부착한 뒤 물방울의 크기를 줄이거나 키우는 방법으로 DNA의 위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연구팀은 실험을 통한 검증에 나섰습니다. 연구팀은 청색광을 사용해 서로 다른 DNA에 달라붙은 물방울을 키웠습니다. 이어 물방울들을 합친 다음 다시 물방울의 크기를 축소시켰습니다. 서로 다른 DNA를 연결하고 있던 물방울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DNA의 간격은 좁아지게 됐습니다. 물방울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DNA의 가장자리 일부는 구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DNA의 위치와 형태를 바꾸는 작업에는 총 1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에이미 스트롬 프린스턴 오멘달링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실제로 DNA를 자르고 교정하는 질병에 효과적이며 이번에 개발된 빛을 사용해 DNA의 위치나 형태를 바꾸는 기술은 암을 비롯한 단백질 불균형과 관련된 질병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람의 입안에는 5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군집을 이루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액체나 고체 표면에 미생물이 달라붙어 이루는 군집 체계를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릅니다. 입안에서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장소가 치태와 충치 부위입니다. 보통 박테리아는 한 개 세포가 두 개로 분열하는 방식으로 번식합니다. 그런데 입안 미생물 중에 한 번에 여러 개의 세포로 분열하는 박테리아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해양생물학연구소와 미국 치과협회 포사이스 연구소 공동연구진은 치태에 가장 많은 박테리아 가운데 하나인 코리네 박테리움 마투로코티가 한 번에 최대 14개로 쪼개지는 다중분열 방식으로 번식한다는 걸 발견해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 번에 분열하는 세포 개수는 모세포의 길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쭉한 막대 모양의 이 박테리아는 막대 한쪽 끝으로만 자라면서 서로 엉겨붙습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이 박테리아는 치태의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논문 공동저자인 제시카 마크 웰치 포사이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암초에는 산호가 있고 숲에는 나무가 있듯이 우리 입안의 치태에는 코리네 박테리움이 있다며 코리네 박테리움은 주변에 다른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해양생물학연구소가 개발해 2016년 발표한 클라시 PC라는 이름의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해양생물학연구소가 개발해 2016년 발표한 클라시 PC라는 이름의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이전 연구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 치태 안에 미생물 군집이 고슴도치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코리네 박테리움 마투로코티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이 박테리아 군집이 하루에 최대 0.5m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아무리 부지런히 양치질을 해도 곧바로 치태가 다시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하민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뇌간과 대뇌에 대해 차곡차곡 살펴보겠습니다. 뇌간은 대뇌와 척수 사이를 연결하는 중차대한 줄기예요. 호흡과 소화, 혈액순환 등을 무의식적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여 생명의 뇌라고 불립니다. 의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으로 뇌 마음대로 돌아가는 영역이죠. 수많은 신경섬유로 짜여진 뇌 줄기는
중뇌와 교뇌, 연수로 나뉘는데요. 뇌 정중앙의 중뇌는 시각과 청각을 관장합니다. 안구의 운동, 홍채 조절과 같은 시각 반사와 청각 반사에 관여해요. 대뇌의 정보를 척수를 통해 전신의 운동신경에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도파민 뉴런 등이 중뇌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 도파민이 지나치면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 등이 발생합니다. 그 아래 다리뇌, 뇌교는 뇌신경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뇌신경의 기저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집합체인 솔기핵과 의식의 스위치인 망상체가 자리 잡아 각성 수준을 조절합니다. 뇌교는 다리답게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도와주고 얼굴과 눈의 움직임을 관장합니다. 뇌교에 문제가 생기면 6번과 7번 뇌신경에 장애가 생겨서 복식, 동측 안면 마비 등이 발생해요. 더불어 침 삼키기도 어려워지고 어지럽고 거동시에 휘청거립니다. 숨뇌라고도 하는 연수는 척수 바로 위의 생명 중추로 목숨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장난 등을 치다가 여기를 잘못 건드리면 응급실에서 저를 만나셔야 돼요. 호흡과 심장 박동, 혈압 조절, 혈액순환, 소화 등을 조절합니다. 침분비, 하품, 재채기와 같은 무의식적인 활동을 일으켜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뇌관으로부터 척수신경을 따라 쭉 뻗어있는 자율신경계는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겁니다. 엑셀레이터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기량작용하면서 균형을 맞추죠. 이렇게 중요한 뇌관 기능까지 정지된 상태가 뇌사이고요. 대뇌 피질에 손상을 입어 의식은 없으나 뇌관은 살아서 호흡이나 소화가 가능한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자극 등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대뇌는 역할에 따라 이마의 전두엽과 정수리 두정엽, 관자놀이 축두엽, 뒤통수 후두엽의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후두엽은 시각을 관장해요. 안구를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들이 후두엽에서 분석되고 처리됩니다. 또 후두엽은 세로토닌과 델타파를 생성하여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꿀잠을 자게 해줘요. 태아에게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자 숨을 거둘 때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감각이 청각인데요. 귀와 가까운 측두엽은 이 청각과 후각 관련 정보를 관장합니다. 측두엽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언어 구사와 기억력이에요. 측두엽의 해마는 기억이 뇌로 들어가는 문으로 치매 등이 악화되면 해마 부위가 심하게 위축됩니다. 측두엽이 손상되면 지인에게 이럽니다. 죄송한데 저 아세요? 두정엽은 피부를 통한 감각이나 미각을 관장합니다. 촉각, 통각, 온도, 가려움 등을 인지하는 곳인데요. 더 글로리의 문동은이 학폭 빌런들에게 고데기 온도 체크 등의 괴롭힘을 당할 때 두정엽이 살벌하게 자극되었겠죠. 두정엽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공간 인지와 계산입니다. 여기가 발달하면 수학 영재가 되는 거예요. 측두엽이 문과의 뇌라면 두정엽은 이과의 뇌입니다. 전두엽은 뇌 중의 뇌로서 사고와 판단 등의 고도의 정신작용을 합니다. 정보를 종합해 계획을 세우고 집중해서 추진하게 하죠. 난관에 부딪혔을 때 플랜 B를 구상하는 등 사고의 유연성도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내측 전두엽은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고요. 외측 전두엽은 창의적인 기획을 담당합니다. 하측 전두엽은 본능과 충동을 억제해요. 이 부위가 잘못되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해주는 전두엽은 대뇌 피질 중 제일 늦게까지 대략 25살까지 발달해요. 몸이 성인만큼 자란 청소년들이 예민하고 충동적인 이유는 이 전두엽이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융통성이 없다면 전두엽, 기억력이 없다면 측두엽, 길치라면 두정엽, 앞을 못 본다면 후두엽이 문제인데요. 대뇌의 각 부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인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 후두엽이 그 사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요. 시각적 이미지를 접수한 두정엽은 그 사람을 만난 공간을 인지합니다. 두정엽의 공간 이미지를 바탕으로 측두엽은 그 사람과의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두엽이 언어 기능을 발휘해 인사합니다. 연진아! 이렇듯 뇌의 핵심은 소통과 연결입니다. 뉴런과 뉴런의 연결, 머리와 몸의 연결, 세상과 나의 연결. 11세의 도예당군께서 완성해 주신 신교문화 헌장, 연표문 속 협일에도 서로 협력하여 테일의 세계를 만드는 인사의 본질이 뇌에서 매 순간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연결과 협의를 극대화하여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상위 인지를 담당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오디오북과 동영상을 볼 때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종이책을 읽을 때는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을 필두로 뇌의 많은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읽기의 힘은 그 어떤 매체로도 대체할 수 없네요. 이루고픈 꿈을 찾는 건 뇌에 불을 켜는 효과가 있답니다. 뇌세포는 목표가 있어야 작동하기에 단기, 장기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큰 꿈을 품으시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 정진하셔서 무병장수의 신선, 인간꽃으로 만개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200만 한국인의 진정한 건국절, 개천절을 맞아 2024 세계 개천문화대축제를 개최합니다. 개천포럼과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 기념식 및 기념특강을 시작으로 10월 4일 나라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천학술제가 진행됩니다. 10월 7일에는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글로벌 개천축제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10월 9일에는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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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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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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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내 죄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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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상원군 홈리치야 홈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리치야 도래 홈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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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 홈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뭐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열 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를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 또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체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체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 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걸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행을 해서 막 낫다고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행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이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나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쏙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